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강신업 변호사입니다. 장제원 전 의원이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장제원 전 의원은 말이죠, 삼선 의원이고요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친윤으로 불렸습니다. 친윤 4인방이라고 불렸는데 그 중에서도 권성동 의원과 함께 친윤 2인방이고, 굳이 한 사람을 들라면 친윤 1인방 에 속했던 사람이 장제원 의원입니다. 장제원 의원은 말이죠, 윤 대통령과 사실은 처음에 악연이었죠.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 장제원 전 의원이 아주 가혹하게 밀어붙였거든요. 그렇게 그때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이 그 임명한 사람이었고, 장제원 전 의원은 그 반대쪽에 있었으니까 그때 아주 모질게 그렇게 윤 검찰총장을 그렇게 밀어붙였던 그런 경험이,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때 오히려 장제원 전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종의 하나의 그렇게 뭐 공격과 수비를 하는 가운데,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만났겠죠. 거기서 좀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, 장제원 전 의원은 보수의 투사였습니다. 그 누구보다도 말이죠, 아주 공격력이 탁월하고요. 어떤 때는 송구처럼 날카롭고,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좀 과감하다고 할까요? 그런 점도 있고, 그렇지만 또 논리가 정연한 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무대포가 아니기 때문에 장제원 전 의원이 그렇게 크게 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이 정계에서도 말이죠, 그냥 무대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면서도 또 예리해야 되고, 또 정교해야 되고, 그야말로 지략도 있어야 되고, 그래야 또 뭐를 만들 수 있고 또 뭐가 될 수 있는 거죠. 어쨌든 장제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,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인수위를 꾸리고 할 때 그야말로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윤 정권을 출범시킨 그런 윤 정권의 최대 공로자다.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1등 공신이다. 공신 서열, 공신첩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거든요. 조선시대 같은 때. 그렇게 따지면 1등 공신이다,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공신의 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. 공신이 다 잘 되느냐, 그렇지가 않거든요. 그때까지는 이제 또 써먹지만 또 정권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말이죠, 그때부터는 또 다른 어떤 그 역학관계가 작용을 하죠.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를 이제 토사구팽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뭐 구워 삶는다, 그런 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,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들이 중용되는 게 아니라 정권에서 멀어지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, 어떤 역학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제원 전 의원은 이번에 출마를 하지 못했습니다. 근데 그 출마를 하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. 정말 그 아버지 얘기까지도 꺼내면서 출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으나 끝내 출마를 접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무슨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. 다만 그 우여곡절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. 다만 나와 있는 얘기는 장제원 전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서 실세 중에 실세로 군림하면서 나름대로 또 용산에 여러 사람도 넣고 뭐 또 용산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는데, 장제원 의원이 용산에 있는 사람들, 또 내각에 있는 사람들,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들어가서 말이죠, 장제원 전 의원에게 또 그 상황을 보고하는 등 뭐 그렇게 하다가 약간 그것이 잡음이 나고,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전 의원이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,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.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죠. 그리고 한동훈이가 이제 또 들어서면서 장제원을 갖다가 또 견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은 또 지금 장제원하고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, 뭐 그것이 진짜 장제원의 어떤 그 불출마로 연결됐는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, 어쨌든 10년 전의 일을 다시 꺼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고 그러는데, 아마 그 10년 전에도 이런 일이 그냥
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때도 한번 불거졌긴 했는데 그것이 그냥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, 하여튼간에 10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사건을 그 피해자 고소인 측에서 이걸 꺼냈는데, 이걸 꺼내게 된 계기나 동기 이런 것들도 지금 석연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두 사람만이 정확히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번에 장제원 전 의원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에는 JTBC의 뭐 동영상 보도라는 것이 어제 있었다는 것인데, 장제원 전 의원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.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고소인 측에서 이미 영상을 찍은 것이 있었고 사진을 다 찍어놨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. 그러니까 장 전 의원은 설마 무슨 사진 동영상 이런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아마 조금 당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러면 도대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사진까지 찍어놓고 동영상까지 찍어놓고 피해자가 말이죠.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그것이 노출되지 않은 채 그것이 보관되다가 이 시점에서 그것이 튀어나온 것인지, 참 여러 가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안희정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고요. 안희정 사건은 결국은 안희정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결국은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. 그것이 그쪽에서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하여튼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그런데 장제원 전 의원은 뭐 정계에서 지금 은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연관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참으로 가혹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어쨌든 저는 장제원 전 의원을 제가 그 전에 또 가까이서 뵌 적이 있는데, 물론 뭐 저하고 직접 뭐 전화하고 교류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제가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고, 근데 상당히 친화력이 있고요. 어떤 사람이든 누님이라고 쉽게 이렇게 부르고, 그다음에 또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아주 정치인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친화력을 갖고 있죠. 예리한 눈빛 같은 걸 보면은 좀 예리하죠. 그리고 날카롭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약간 좀 건방지다, 뭐 좀 네 가지 없다, 뭐 그렇게 보는 쪽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뭐 정치인이 뭐 되게 그렇지 않으면 정치 못하죠.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도 있고 예리함도 있고, 그다음에 또 그 판 관리랄까요, 이런 것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산악회 같은 거 해가지고서 지지자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, 근데 그런 것이 굉장히 그 장점인 거예요. 정치인은 그런 걸 잘해야 됩니다. 결국 지역구 주민들과의 소통, 그러니까 소통에 상당한 그런 일가견을 갖고 있었다. 원래 정치의 목적은 생민이고요. 정치의 방법은 소통입니다. 이건 제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, 정치인은 왜 하는 것이냐? 간단해요. 민생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정치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? 그 사람들하고 가서 부대끼야죠. 그래야 무슨 고통을 갖고 있는지, 무슨 고민을 하는지,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간단하게 말했어요. 그냥 정치의 목적은 생민이고 정치의 방법은 소통이다.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정약용 선생이 얘기한 거예요. 뭐 정약용 선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나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었다. 그리고 그런 걸 잘했다고 그래요. 그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들어주는데도 아주 적극적이었고 말이죠. 그러니까 좋은 국회의원인 거죠. 그러니까 또 중앙에서도 역할을 하면서 지방하고도 지역구하고도 아주 그 소통을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었고, 그랬기 때문에 윤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. 근데 이렇게 안타깝게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요. 제가 이 동영상을 특별히 장제원 의원께 바칩니다. 그리고 명복을 빕니다. 그리고 또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의뢰의 말씀을 드립니다. 여러분 영상 보셨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장제원 의원의 명복을 빌어주시고 유가족께 의료를 들어주시고 그가 살다 간 삶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강신업 TV입니다.